페이지 57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파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적합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 난방이나 가스나 조명 같은 거 등등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이런 설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전체를 다 출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아무거나 출제하면요 소송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 제시해 준 기준 이외에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이론 가지고. 그래서 첫회 시험인 11회 시험 때 이론 가지고 냈다가 소송이 당해 가지고요 모두 정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만 출제를 하지 다른 범위에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찍어줘요. 자기 파트이라고. 물으면요 자기 소속은 절대 안 찍어줍니다. 팔은 안쪽으로 굳어가지고 틀리다 이렇게 하고 그럼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러면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트는 모두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왜? 우리 관할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페이지 580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 나오죠? 용어 정리에서 지금까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용어 정리에서 나왔던 게 4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그 다음에 20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 가지고 현재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출은. 자, 기출은 두 개를 기출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기출 중에서 나올 수 있으면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을 한 건물 있죠. 자, 그래서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에 의한 공간이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용어적인 측면이 나올 수 있으면 먼저 홈 네트워크 망 있죠. 망을 혹시나 낼 수는 있다. 홈 네트워크 망에 이 단지망을 혹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망. 그러면 이 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집에 걸 제어하려고 하면 있죠. 내가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럼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제어할 수밖에 없을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파트 것까지는 우리가 통신사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중계기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위성에 쌓아가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 그래서 이제 단지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바로 실을 정확히 하면 된다. 자,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잖아요. 이것을 단지망이라 하죠. 그럼 집중군의 통신실이 바로 통신사의 장비가 여기 들어와 있죠. 통신사의 장비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은 페이지 581페이지 17번 보면 나오죠. 그래서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국선 배선반이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이런 설비 장비가 들어와 있는 데가 군의 통신 설비가 설치한 공간이 뭐다?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바꿀 거예요. 시험을 내게 되면 지문을 냈을 때.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있죠? MDF실. 그래서 이 실로부터 출발을 잡는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용어 간략 요건 좀 보시죠. 홈 게이트웨이. 홈 게이트웨이는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해주는 장치가 뭐다?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거잖아요. 비행기하고 공항하고 연결한 게 게이트죠. 몇 번 게이트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장치가 무엇이다? 홈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두실 것이 저겁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자, 통신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통신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구분해 두시죠.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신배관실은 뭐다? 자, TPS. 그래서 TPS실, 통신배관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파이프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이 TPS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죠. PS는 파이프 샤프트의 약자이죠. 보통 PS 하면 여러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 화장실이나 이런 데 건물에 가봐서 파이프 샤프트 약자가 PS인데, 그런데 EPS 쏘는 데가 있죠. 그거는 일렉트릭, 이제 전기 쪽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 이제 배선 이런 간 데가 EPS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TPS 쓰는 데가 있고 EPS 쓰는 데가 있죠. 뭐 그다그 다 해놨다라 보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데는 TPS 써놨고 어떤 데는 뭐다 EPS 이렇게 써놨을 게 일렉트릭에서 이제 전기가 있자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신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MDF실하고 구분 좀 해놓으세요. 집중군의 통신하고 MDF실 구분해 주시고 뭐 방제실은 뭐 방범이나 이런 거 있죠. 화재나 재난 이런 걸 안전을 위해 목적 서비스죠. 그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거기가 방제실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은 이런 거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뭐 용어 중에는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본적 베이스로 하세요. 안 나왔던 것 중에는 타락하시면 안 할 거고 그래서 단지망 하시고 망 중에는 망 하시고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통신배관실 자 그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은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는 뭘 공부한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를 공부 좀 해 놓으세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비적인 측면 그래서 장비적인 측면은 홈 게이트웨이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설치에 대해서 설치 기준은 자 이렇게 된다겠죠? 설치 의무가 있고요. 설치 의무가 있다겠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은 하여야 한다, 되어야 한다 했죠? 근데 요새 하여야 한다를 문장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걸 줄여서 해야 한다. 이렇게. 최근의 흐름이 하여야 한다를 이제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한자 줄이는데 극히 노력을 했죠. 자, 그래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줄 됩니다. 이게 설치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치 재량사항이 있다겠죠? 재량사항. 그럼 대부분 설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할 수 있다로. 그리고 설치 건장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건장사항. 뭐뭐를 건장한다. 이렇게 건장한다. 근데 뒤에 서술형이 있어. 뭐뭐를 건장하나. 이렇게 갑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것이, 일단, 그러면, 자, 대부분 이거예요. 거의 이거고요. 얘는 몇 가지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서술형 가지고 장난칠 때는 이 2가지만 잘 보면 되죠. 재량사항과 무슨 사항? 건장사항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장난친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2번이 있었어요. 2번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라 이래
하니까 이렇게 내네. 아니 뭐 낼 걸 만들어 줘야지 내죠. 아 이게 법령이다 보니까 내는 유형을 알아야지 낼 수 있잖아요. 아 이것도 또 딱딱하죠. 규정 기준이니까 시행 세부 규칙으로 하죠. 뭐 안 다뤄봤던 거 못 다루잖아요. 시험 문제를 낼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요 낼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581페이지 보면 홈게이트웨이 있죠. 홈게이트웨이 설치 기준은요 1번만 딱 공부하면 끝나는 게,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잠이나 세대 통합관리반의 설치마다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뭐다? 재량상이다. 홈게이트웨이는 설치 재량상이 된다는 게 명심하세요. 할 수 있지.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다. 어디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세대 통합관리반에만 설치해야 한다. 그럼 OX? X라는 게. 자, 세대 단잠에 설치할 수도 있고 세대 통합 양쪽에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패드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홈네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벽에, 월이 뭐예요? 벽이죠. 벽에 패드 부착해 놓은 거, 그래서 월패드예요. 월패드. 그러면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 자리에 인터폰이죠. 지금 인터폰이 없어진 거예요. 인터폰 대신 벽에 이제 모니터가 딱 보이지. 누가 와서 딱 누르면 딱 보이면서 이걸로 눌러주고 난방 조절을 다 하고 그러죠. 과거에는 난방은 별도 조절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패드가 있으면 여기서 난방 제어도 다 하죠. 그리고 다 의무다. 여기는 다 의무다. 재량 없다. 그러면 홈게이트.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재량이 있는 거하고 근장상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의무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안 가르쳐주면 전부 다 뭐다? 의무사항이다. 그럼 홈게이트웨이 설치는 뭡니까? 설치 재량사항이 하나 있었다. 그 점 기억하. 나머지는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 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거죠. 홈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무엇이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래서 통신과 보안입니다.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그럼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결과적으로 통신과 보안을 수행해야 되니까 통신 관련실에 설치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1번을 꼭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실에 설치한다? 통신이 들어가야 돼. 통신이 들어가는 용어가 두 가지 해졌잖아요. 통신배관실, 집중군의 통신실.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실에 설치 의무입니다. 그러면 보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안은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보기에는요, 발달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하죠. 항상. 맞죠? 항상 부족하잖아. 우리나라는 다 뚫리잖아. 해커가 좋죠? 미국도 그래서 뚫렸잖아요. 미국은 그거 있잖아요. 스텔스기 뚫려가지고 중국이 바로 스텔스기를 러시아보다 더 빨리 내놓잖아요. 중국 해커한테 미국이 뚫리잖아요. 보시고,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설치 의무다. 다 의무사항인데, 요거는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어디 실에서 쓰냐?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통신배관실의 설치 의무이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 자, 단지 서버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지 서버는 어디 둘 수 있다? 단지 서버는 일단은 단지 서버실에는 설치 권장입니다. 단지 서버실은 권장사항이고
그 다음에 어디들? 자,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이죠. 방제실. 여기는 재량입니다. 여기는 재량상이고. 그럼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 있다? 3군데가 있어요. 3군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의무로 두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단지 서버실을 별도로 두면 공간을 그만큼 할애해야 돼.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웬만한 아파트는 이거예요. 관리사무소 겸 집중군의 통신실 겸 방제실 겸 서버실도 같이 하고 다 두루두루 같이 합니다. 다 있더라고. 맞아요? 따로따로 둔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뒤에 다 있어. 제일 심한 데는 이겁니다. 입주자 대표가 이리 출근한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사무실로 출근 안 하고, 맞아? 그러면 소장님들 괴롭대. 그래서 오래 사실 거예요. 여기 출근하는 대표는. 왜? 직원들이 다 뭐라 할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욕하겠죠? 저 인간 오늘도 이리 출근했네 이러면서, 맞아? 욕 많이 얻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이거면 만약 이 별도로 있을 때 여기에다가 단지 서버를 두면요, 외부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죠? 서버에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이, 정직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꼭 설치해야 된다? 폐쇄로 텔레비전 관련된 거 있죠?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치되면.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에? 자, 예비전은 다 의무예요. 전혀 부모이든 공유 다 의무로 갑니다. 예비전은 안 되면 끝나는 건데. 뭐. 자,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은 건장상 하나만 기억하고 다 의무입니다. 폐쇄로 텔레비전은 여러분들 카메라가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 어린 놀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데 다 설치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건장이에요. 건장인데도 다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건장상이다. 그것만 딱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낼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 나오죠. 원격 제어기기는 여러분이 그죠? 가스 밸브나 이런 조명이나 난방 제어하는 기기 뭐다? 원격 제어입니다. 그러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가스 이거는 위험하니까 있죠? 원격 제어를 꼭 해야 되잖아. 아닙니까? 아, 우리 집에도요. 우리 와이프가 모르고 애 일어나가지고 이거 국물에다 데워놓고 간다고 하고 잠깐 끄고 가는 거 깜빡했는가 봐요. 불을 약하게 틀어나기 다행이지. 우리 애가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갔어. 학교를 그냥 좋아해. 갔다 오니까 막 안에 연기가 차 있대. 그 국이 다 쫄아가지고 있죠. 타가지고 냄비가 타고 있더래. 그리고 안에 쭉 큰 연기 탔대. 그 옆에서 신고 안 들어간 게 다행이야. 소방차 출동했으면 또 난리 났을 건데, 맞죠? 유리 깨졌을 거 아닙니까? 유리는 깨일 거 아닙니까? 불나면 소방차가 무조건 깹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요, 불나면요, 소방법에 의해서 깨버립니다. 근데 못 깨는 게 이야기죠.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아 못 깨. 그래서 숭례문 불탄 이유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못 끈 거예요. 소방관들이 무능해서 못 끈 게 아니에요. 문화재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거는 안 깨서 그렇죠. 그건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지휘관이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꼭 한 명은 저걸 해야 돼. 통제하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한 명 꼭 필요해요. 빨리 상황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한 명 꼭, 컨트롤 타워는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 컨트롤 타워는 한 명이 있어야 돼. 특정 이 화재의 특성을 딱 파악해서 어떻게 주인하죠? 이건 한 명 꼭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도 하나 필요해요. 상황 인지해가지고. 곡이 필요한데 곡이 없어서 그 문제 못 깬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원격 제어, 그래서 원격 제어기기는 그래서 1번 있죠. 보시면
그거 이제 간단히 나오죠. 한번 읽어 두시고. 가스 밸브 있죠? 이거는 다 의무, 그러면, 자, 이거죠. 원격 제어기는 의무로 가겠습니까? 권장으로 가겠어요? 재량상으로 가겠습니까? 의무로 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건 의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게입니다. 조명 있죠? 이거는 한 번 내야 돼요. 계속 지문만 쓰고 있어요. 조명 제어는 몇 구 이상만 하면 된다? 한 구입니다. 1구입니다. 1구만 딱 체크하시고 1구 이상 설치하면 돼요. 조명 제어는. 자, 그러면 조명을 갖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원격으로. 그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불을 켰다. 근데 불만 켰다 켰다 하면 되나? 밖에서 소리 듣고 앉았는데, 맞죠? 그럼 뭐도 켰다 껐다 해야 돼요? TV도 켰다 껐다 하고 해야지. 될 수 있으면 물도 있죠.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면 물도 있죠. 하나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그리고 녹음을 좀 해나가. 아이, 그건 좀 그렇겠다. 자, 그 다음에 감지기 있죠. 감지기는 지금 현재 알아두실 것이 2번과 3번을 낼 수 있는데, 2번은 지문 썼고요. LPG하고 LNG가 있으면 가스 감지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요, 바닥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위에 설치, 천장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폐 감지기 있죠?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거예요. 개폐 감지기 가지고. 그래서 이 개폐 감지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현관 출입문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상단입니다.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해야 돼. 하단 설치하면 안 돼. 출입문 상단 설치. 요거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상단, 하단으로. 하단 설치해 놓으면요, 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꾸 뭐 해가지고 있죠. 오작동 생기면 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소방도 자꾸 오작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끊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오작동 많으면 끊어져. 과연 스프링클러 닫아놓은데 깨 될 것 같아, 느낌이. 스프링클러 있죠? 간혹 가다 물 다 공급 안 해놓은 데도 있거든.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동 추리 시스템 있죠? 주동 추리 시스템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또 보세요. 제천이 주동 추리 시스템이 문제였잖아요. 여성 사우나 있죠? 주동 추리 시스템이 문제였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렸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이 자동문을 하게 되면요, 보통 전원이 차단돼 버리면 문이 안 열려 버리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동 추리 시스템은 낼 수 있는 데가 딱 저겁니다. 거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거기 보면 2번, 3번, 4번이거든. 근데 3번은 출제했고, 이건 기출되었습니다. 주동 추리 시스템 매립형이 기본이죠. 노출형을 가지고 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이 추리 시스템은 이겁니다. 하재 발생이나 있을 때 이 잠김 상태가 풀려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보기에는요, 이 하재 발생하면요, 무조건, 근데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야 문제예요. 악용. 이 자동 추리 시스템이 풀려버리면 안 낫는 데 있죠? 그럼 가정해가지고 문을 자동 열리게 쉽게 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거든. 그래서, 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죠? 소방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지체하죠. 맞죠? 풀리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주동 추리 시스템을, 그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자, 이 접지단자를 접지단자는 프레임이 틀이잖아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해야 된다. 외부에 설치해야 된다. 내부에 가요.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원격 교체 시스템과 차량, 이거는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배 계속 공부하면 돼요. 얘는 무인 택배밖에 낼 게 없어요. 무인 택배 시스템. 자,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이 우리가 알아둘 거,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은 소형주택하고, 자, 중형주택 이상이 차이가 있죠? 소형주택과 중형주택 이상, 중대형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형주택은 몇 프로다? 10에서 15%고 그 다음에 이거는 15에서 20%를 뭐 한다? 근장하고 있죠. 근장사항입니다. 근장. 의무가 아닌 무슨 사항? 근장사항으로 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배관실 있죠. 통신배관실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통신배관실 뭐다? TPS실이잖아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통신배관실은 문 크기하고 문 크기가 얼마 돼야 된다? 문 크기가 옆으로가 땡칠입니다. 폭이 땡칠이고 0.7m 이상이어야 되고 높이가 얼마? 1.8m입니다. C8 땡칠이 C8 이렇게 없네. 땡칠이 C8입니다. 자,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되지만 남이 전화 안 받으면 난리 나요. 욕해요. 맞죠? 땡칠이 C8 이랍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문틀 무슨 치수? 이 치수는 문틀 외측 시수가 내측이다. 문틀 내측. 말 잘못했대. 외측 치수인데 외측. 내측 치수라고 하면 되고 외측 치수가 됩니다. 그거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거기 보시면 자, 통신배관실 요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문턱 둬야 되죠? 문턱을 얼마 이상 둬야 된다? 50mm 이상. 문턱은 50mm입니다. 50mm 이상 문턱 두는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집중분해 통신실 있죠? 집중분해 통신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이 근데 2번에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입니다. 체크하세요. 독립적인 출입구. 자, 얘는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꼭 해야 된다? 냉방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그런데 냉방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89의 집중분해 통실은 2번하고 4번을 잘 공부해놔야 돼. 2번과 4번. 다른 실은 의무가 없는데 여기는 설치 의무입니다. 다른 데는 냉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잖아요. 냉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데 어디다? 집중분해 통신실이에요. 통신사 장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통신사 그거 있잖아요. 뭐 KT나 이런 그거 지금 들어오면요. 그게 엄청납니다. 나중에 보면 있죠. 실외기하고 있죠. 냉각탑들 갖다 놓으면요. 엄청나게 갖다 놨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웬만하면 건물 비실비실하게 건물 지었으면요. 임대 주면 안 돼요. 그 진동 때문에. 걔도 막 돌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서버실 있죠. 서버실은, 자, 이거는 다 공부하라겠어요? 이거는 모두 공부한다. 유일하게 모두 공부할 게 뭐다? 단지 서버실이에요. 이 농담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다 공부해야 돼. 자, 그 면적 있죠. 앞전에 또 계속 공부하세요. 면적은. 최소 면적 제한이 있는 게 뭐다? 단지 서버실이에요. 그래서 단지 서버실은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3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계속 공부하세요. 수치만 받고 계속 낼 거예요. 면적 제한이 유일하게 있는 게 단지 서버실이면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이중 바닥에, 바닥을 뭐다? 이중 바닥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중 바닥 방식에는 두 개 실입니다. 바로 단지 서버실하고 뭐가 이중 바닥 해야 된다? 무슨 실? 방제실. 이 두 개 실은요, 자, 이 두 개가 동시 의무로 갑니다. 이중 바닥 방식 구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됩니다. 항온 항습장치 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항원 항습장치 설치 뭐 이중 바닥 방식은 얘들 둘이는 꼭 해줘야 돼요. 장비리 들어오기 때문에 섞기만 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이 두 개의 실은요, 명심하죠. 이중 바닥 방식하고 뭐하고 항원 항습장치. 이 두 개의 실은 이중 바닥 방식하고요. 이거하고 항원 항습장치 설치해야 돼요. 이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실들이 두 개 실은. 특별한 건 딱딱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시험 맞추기는. 그리고 예, 문 크기 기억하시고 최소 면적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크기 있다? 문 크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크기 제한이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여기서 이제 장난쳤었죠. 예. 자, 문 크기. 자,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하고 아까 어디하고 집중구의 문 크기 틀리죠? 그러면 얘는 문 크기가요. 폭이 얼마인가? 외척지. 이건 땡 20cm 큰데 0.9 2m입니다. 2m 이상 되면 되는 거예요. 출입구 폭이.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가 커요.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문이 커야 돼요. 단지 서버실. 그래서 0.9 이빨이래요인데 0.9 이빨. 자, 아니면 통신배관실 문 크기를 외우고 나서 20cm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통신배관실 얼마? 땡칠이 18이니까 20cm 플러스 하면 돼. 서버실이 더 크다.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땡칠이 18로 냈었잖아. 단지 서버실 크기 문제로. 자, 간단해요. 자, 제가 욕하기 좋아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단지 서버 시키라고. 그거 외워놓으면 안 들리잖아. 땡칠이 18 이거 외워. 통신 안 되면 땡칠이 18이래. 맞죠? 아니 근데 하잖아. 처음에 전화 안 받아 바빠서 안 받나 이래고 계속 했는데 하루 종일 안 받으면요 걱정도 됐다 욕도 했다 막 이러죠? 아닌가?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실. 자, 방제실은 저겁니다. 2번 공모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하고 요거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예. 방제실은 이중 바닥 항원 항습 장치 설치 의무를 가진다는 거. 자, 이겁니다. 다른 실이 가지지 않는 특성을 공부하시면 그냥 시험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소장님 돼도 이거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설치해 놓은 거 운영하다 고장나면 불러야 되고, 맞죠? 소장님이 뭐 또 권치해야 되고, 단지 서버 뭐 이렇게 뭐 백업 부르지 뭐 이걸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세대 단자함 있죠? 세대 단자함 그 많아도 다 필요 없어요. 4번만 기억하면 돼. 4번. 세대 단자함은요, 4번 이것만 딱 크기만 딱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세대 단자함은 500 곱하기 얼마? 자, 400이죠? 400 곱하기 얼마다? 80. 이게 깊이입니다. 80이. 얘가 깊이죠. 이거 건장이다, 의무다? 건장이에요. 설치 건장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해가 얘를 답을 유도시켰잖아요. 옳은 것 해가지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얘만 보면 돼. 4번만. 딴 거 보지 말아요. 그래서 얘가 답됐습니다. 옳은 것 해가지고. 그럼 중요한 건 다 틀리게 했어요. 문 크기, 면적, 이런 거 있죠. 앞에 이야기했던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냅니다.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거기 단지 네트워크 센터 나오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명심하십시오. 거기 나오죠. 방제실, 단지 서버실, 동일 건물 통합 설치한 공간이 뭐다? 단지 센터라겠죠. 이 세 개 실을. 그래서 얘들은 이 세 개 실을 인접시켜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인접해야죠. 통합관리 인접시켜야 되죠. 그럼 인접, 분리, 격리 이렇게 장난칠 거예요. 인접을 분리나 격리시킨다 이렇게 낼 거예요. 간단히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인접, 통합관리하는 거 인접시켜야 되죠. 동일 건물에 설치한 공간이니까. 그래서 누구는 같이 돌아다닌다. 집단방으로 할래요. 편하게 외우세요. 집단방. 요새 뭐 직방, 콕 무슨 방 많죠? 우리 집단방 해야지. 집단방. 세 개실이 같이 다녀야 될 것은 무슨 방? 집단방.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이 있죠. 이거는 저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페이지 592페이지 보면 홈 네트워크 기준 예비품을 몇 프로? 5% 있죠? 5% 이상을 설치 뭐 합니까? 5년간 확보할 건장이죠? 5% 5년간 건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달았어요, 얘는. 그 정도 하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맞춰도 남아 떡을 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도 하시고, 그 다음에 595페이지 전기설비, 이건 잠시 휴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